안녕하세요. 관리번호 13번 하이패스 조학규입니다. 여러분과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업 실연으로 만나서 특히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 수업 실연을 듣고 이와 같이 밝은 미래, 2차까지 한꺼번에 합격하는 또 그리고 밝은 교사로서 미래가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2차까지 하이패스로 골인을 바라는 마음과 염원을 담아서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주로 2022 작년도 기출문제 중심으로 강의하는 것과 최근 배경지식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수는 오늘 강의에도 있지만 여기에 묶어진 이 세 가지, 이게 사실은 작년에 찍은 것이지만 아니 세트로 기법하고 뭘 세트로 9시간에 걸쳐서 충실히 설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보고 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보통 면접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업 실연은 적당히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강원도처럼 70점이 면접인 경우는 다르지만 40대 40인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수업 실연이 훨씬 더 가성비가 높습니다. 합격의 가성비가 높습니다. 제가 가르쳐 보면 면접은요, 범위가 너무 넓고 이미 다 형성된 습관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별로 코치를 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 버릇 그대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수업은요, 수업의 기법들은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한정된 기법을 가지고 연습하고 이해하면 쑥쑥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수업 실연이야말로 연습한 것과 안 한 사람의 차이를 엄청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연을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수업 실연의 자체 출제는 이와 같이 서울, 경기 서울, 세종, 대구, 충북, 경남, 울산에 있고, 공동 출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출제가 국어, 수학, 사회, 과학으로 나누어서 4과목을 출제해 가지고 각 시도에 나눠주니까 과목이 다릅니다. 공동 출제라도. 그리고 2023 올해 특별히 2023 인천에서 공동 출제, 자체 출제에서 공동 출제로 이전해 왔기 때문에 과목 수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수업 실연 공부하니까 수업 실연책만 사서 공부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딸리고 또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수업 과정화는 수업의 설계입니다. 수업의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가 잘 되어야 실연에 옮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수업 실연 문제나 수업 과정화 문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글로 쓰고 이건 실연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여유만 있다면 수업 실연만 보는 교육청에서도 수업 과정안을 사서 보면 여러분한테 더 효과적입니다. 설계가 없이 바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업 설계는 어떻게 하고 수업 과정안은 어떻게 쓰는가, 또 수업 과정안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연습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이패스 카페는 정말 많은
그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책에 담지 못한 자료도 있고요. 실제로 새로 만드는 자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 듣는 사람한테는 이 부분인 G스쿨 가서 이 부분에다가 클릭하면 여기에 신청하는 난이 생깁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하이패스 카페 등업 신청이 나옵니다. 이 등업 신청란을 클릭하고 나서 여기다 꼭 적어야 할 게 하이패스 카페나 하이패스 아이디를 적어야 됩니다. G스쿨 아이디를 적으면 저는 누군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등업시킬 때 하이패스 카페에다가 아이디를 가지고 등업시키니까 그것을 잘못 써가지고 제가 등업을 못 시켜주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페로 등업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내 책에서 또 강의에서 자료실에서 받아보지 못한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여기다가 클릭하면 강의에다 클릭을 하면 여기에 클릭하면 이쪽에 자료라는 게 나옵니다. 이 자료를 먼저 이쪽에 있는 잘 안 보이네요. 자, 이쪽에 있는 자료를 먼저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인쇄를 한 다음에 내 강의를 들어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자료에 보면 PDF 파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잘 보입니다. 여기선 큰 화면인데 여러분이 보는 화면은 또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다운받아보면 거기는 PPT가 있는 PDF 파일도 있지만 다른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용어를 흔히 물어보는데 흔히 우리는 교육과정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취 기준이죠.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취 기준인데 그 성취 기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단위 시간에 학습 목표가 정해져 있죠. 학습 목표라고 하는 건 학습이기 때문에 교사 중심, 아니 학생 중심, 학생이 배울 학자잖아요. 배우고 연습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학생 중심으로 써져 있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누가? 학생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수업 목표는 수업을 누가 합니까? 교사가 하죠. 그러니까 수업이란 이 말 자체가 교사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 어떤 것을 이 시간에 할 수 있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수업 목표.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건 교사가 계획을 수업 설계를 할 때 필요한 거고 학생에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에게 제시한 건 학습 목표입니다. 그런데 학습 목표는 무엇을 어떻게라고 딱 써져 있어 도달 목표가 미리 나와 있으면 학생들이 흥미가 없습니다. 결과를 미리 다 보여주고 영화를 볼 때 그 주인공이 죽어버려 하고 말을 하면 어차피 저 사람 죽는 거야. 이렇게 결론이 또 그 사람 불행해진다. 이런 결론이 미리 나와져 있으면 영화가 흥미가 없습니다. 결론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학습자에게 어떤 걸 공부한다는 문제를만 제기하고 학습 목표는 무엇을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학습 문제는 그 목표를 가보자라는 식으로 써져 있죠. 고학년은 뭐뭐 해보자, 저학년은 뭐뭐 해봅시다 하고 써져 있는데 언어가 습관될 때만 계속 존댓말 써줘야 존댓말로 습관돼서 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4학년부터입니까? 3학년부터인가?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 가지 책에도 교과서에도 3학년인 경우 해봅시다라고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해보자라고 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4학년은 당연히 뭐 해보자인데 3학년이 저학년이니까
저 중 고가 아니라 저 고니까 3학년이 어디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문제 삼는 경우가 있는데 채점의 영향은 없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학교에서도 그냥 같이 두루두루 쓰고 또 교과서도 교과서 과목에 따라서 3학년이 보자체나 시다체로 달라집니다. 학습 문제를, 학습 주제를 이야기할 때 학습 주제는 또 뭐냐 할 때는 그냥 키워드만 가서 뭐뭐 해보기 해서 간단하게 제목식으로 뭐뭐 해보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학습 주제. 그래서 이런 용어부터 알고 있는 게 여러분이 편할 것 같습니다. 보통 실현 시간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수업을 할 때 몇 분 동안 실현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15분 동안 해라, 20분 동안 해라, 10분 동안 하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 조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실현 시간을 여러 가지로 이제 앞으로도 이야기를 할 거고, 활동 과정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보통 나오는 문제가 맨 먼저 너는 이 수업을 할 때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 너는 이 수업을 교사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느냐,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실현하는 걸 가지고 어떤 의도로 했는지 파악을 해야 되지만 미처 파악이 안 된 경우가 있으니까 당신의 수업 의도를 이야기해 주세요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게 문제의 조건이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 형성, 전시학 성기, 이런 식으로 학습활동 안내까지를 도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 이것을 전개하고 마지막 정리, 성찰, 또 자시 예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40분에 전개될 수업을 단 10분 만에 압축하다 보니까 전혀 노관하고 원래 대답을 하고는 물어보고는 기다려주고, 대답이 안 나와도 다시 비계, 정말하면 도움닫기, 디딤돌을 주어서 이렇게 하면 어떠니 하고 생각하게 한 다음에 아하 그렇구나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했니? 또 어떻게 했냐고 막 계속 물어보는 식으로 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묻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기다려주고 또 디딤돌을 던져주고 그 애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그 도와주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쫙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좋은 수업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주장한 게 40분 수업을 40분 동안 보여줘라. 근데 시간이 경기도 같은데 뭐나 어디 20분이나 15분이다. 그러면 15분 수업을 15분 동안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달라질지 모르지만 서울 수업은 오토바이 타듯이 다다다다다 해야 되고, 경기도 수업은 느릿느릿 평소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주고 도움을 주고 천천히 하는지를 보는 게 경기도 수업이고,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는 교육청에 따라서 몇 분간인가를 봐야 됩니다. 즉 15분 수업을 15분만 하라 하면 시간이 굉장히, 학생이 있으면 학생의 반응을 보고 아느냐 어쩌라 하는데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학생 중심의 수업이고 배움 중심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도 모르고 면접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계방송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됐다 하고 가서 물어보고 뭐하고 이런 걸 중계방송 해야 되는데, 중계방송 하는 걸 미러링이라고 하죠. 거울처럼.
아, 어떻게 했다고? 너는 어떻게 하고 있구나. 뭐라고 답변했구나. 하고 내가 중계방송을 해서 하는 행동을 중계방송 해줘야 학생들은 재확인하는 셈이 되고, 예, 지금 면접관님들도 지금 어떤 과정을 하기 위해서 저러는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순회지도 하면서 시간을 주고 힌트를 주면서 비계를 설정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짜 수업이다. 그래서 이게 40분 수업을 40분에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없이는 전혀 때울 수가 없어요. 혼자 저도요 40분 여러분 강의하고 하려면 일주일은 강의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막 다다다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료가 필요해요. 근데 실제 수업은 전혀 그렇게 하면 웃기는 사람이죠. 실제 교실에서 내가 지금처럼 뭐 쳐다보도 않고 여러분 반응도 안 들었고 질문도 안 듣고 막 이렇게 진행하면 저 교수 참 못한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뭐하고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서 나 혼자 이렇게 막 나가죠. 오토바이처럼.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면 저처럼 오토바이처럼 나가야 되고, 시간이 충분하면 순회지도라는 걸 많이 넣고 미러링을 많이 넣어서 시간을 적당히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순회지도 이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순회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 물론 서울도 오토바이처럼 막 하는 수업도 순회지도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흉내만 내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지, 그 시간을 충분히 끌으면 40분 수업을 10분에 압축해야 되는데, 그것도 학습 전략도 이야기해야 되고, 또 끝나고 이야기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다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교육감님을 만나가지고 아무튼 교육청에다가 이거 지금 수업의 핵심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어떤 쪽으로 나가는 게 가장 맞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단은 서울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합격자 발표할 때 시간이 나오니까 시간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시간을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많이 경기도를 지원했으니까 경기도 기출문제를 한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깜짝 놀라고 있죠? 정말 경기도 문제 보면 놀랍니다. 경기도는 다르다. 경기도는 창의력을 요구한다. 봐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 수업을 한다, 또 수학 수업을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많이 했어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만 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릅니다. 이때까지 2018부터 자, 주제통합 수업.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통합해서 내라. 갑자기 도덕, 정의로운 사람은 뭐냐? 도덕 수업. 도덕 수업은 보통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국어와 창체를 연결한 수업. 그러더니 아예 주제통합, 또 주제통합. 이렇게 나와서 평이한 수업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다시 만드는 이러한 수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건 뭐야? 교육과정 성취 기준대로 학습 목표대로 없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그야말로 재구성 능력을 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구상 시간을 좀 많이 주는 편이지만, 그래서 처음에 보면 역시 올해도 경기도는 경기도야. 올해 또 그냥 당황스러운 문제 냈어. 다 당황스러운. 그런데 과연 변별력은 어떨까 하면 변별력 별로 없습니다. 다른 시도는요,
조건을 많이 줘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조건이 없으면 쫙쫙쫙 감점이 착착 시킬 수가 있는데 이건 응답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제 통합을 시키니까 이렇게 해도 답이고 저렇게 해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지 꼭 주제 통합을 할 때 꼭 어떻게 해라는 규칙이 별로 없어요. 하면은 하기가 어렵지. 하기만 하면 이게 저렇게 하는데 잘못됐다고 딱히 트집을 잡아서 감점시킬 요소가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별력을 많이 준다고 이렇게 출제를 하지만 막상 감점시킬 정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배움을 마치고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었습니다. 그중 세은이의 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세은이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여러 후보와 공약을 홍보하였다. 학교에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공약들이 인상 깊었다. 그런데 이 모든 공약이 다 좋은 공약일까? 공약을 검증해보고 싶다. 세은이의 글에 공감을 한다면 공감의 엄지척을 들어볼까요? 모든 친구들이 세은이의 글에 공감을 해주었네요. 그러니까 엄지척 들어볼까요? 엄지척 들어볼까요? 이렇게 엄지척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비언어적 표현이고 여기에서 따오는 말은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여러 후보를 홍보하였다. 이렇게 뉴스처럼 선생님이 갑자기 뉴스처럼 이야기하는 말소리 톤을 바꿔서 성무처럼 바꿔보는 것이 여기죠.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을 써보는 야, 저 사람 유창하게 수업을 잘한다. 애들한테 정말 잘하는 수업을 보여주겠다. 이런 표현이 되어서 동기유발이니까 애들이 야, 선생님 그 말 들으니까 공부하고 싶네요.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